네, 여러분 1학년 통합과학 수업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학습지하고 PPT 보면서 수업할 거예요. 학습지랑 그다음 교과서 준비해두고 같이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학습지의 4페이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구리의 가열 산화 반응, 산화환원 반응 했었고요. 마지막 학습지 정리만 조금 더 마무리하고 갈게요. 비슷한 내용인데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도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열할 때 사용하는 장치를 도관이라고 하거든. 도가리에 구리 가루를 넣고 충분히 가열을 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이야기예요. 충분히 가열한 후에 식혀요. 그리고 나와 같이, 여기가 나네요. 나의 그림과 같이 다시 장치한 후에도 가에서 만들어진 생성물과 탄소 가루, 탄소는 화학식으로 C죠. 둘을 같이 넣고 가열해 주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속불꽃에서 일어났던 것하고 같은 반응이거든. 그리고 이쪽에 석회수를 넣어줬어요. 석회수는 뭐 할 때 썼었는지 기억나요? 석회수는 이산화탄소를 검출할 때 사용해요. 자, 그러면 반응으로 한번 해보면, 가에서는 구리가 똑같이 산화될 거야. 구리가, 고체로 넣었던 구리가 산소랑 반응하면서 산화구리, 고체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지죠. 얘는 구리가 산소와 결합하니까 구리의 산화 반응이에요. 그 다음은 산화구리를 나에서는 넣고 탄소 가루를 같이 넣어준 상태에서 가열했더니 얘가 다시 구리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시험관 안에 있던 검은색 가루 중에서 산화구리의 경우는 붉은색으로 다시 바뀌겠죠. 이쪽에 있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다시 바뀔 거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할 텐데,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니까 석회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뿌옇게 흐려지겠지. 어쨌든 산화구리는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구리가 됐으니까 환원이에요. 됐죠? 자, 그럼 그 다음 철의 부식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 주변에서 철이 녹슨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철이 녹쓰는 건 역시 철의 산화인데, 여기 보면 부식되어 있는, 이게 지금 이쪽하고 이쪽 색깔 다르잖아. 자전거 핸들, 일단 프레임 이런 데가 다 원래 철로 되어 있던 은색, 회백색이라고 하는데, 그 색이었다가 녹슬어서 붉게 바뀐 거지. 공기 중에서 오랫동안 보관하면 철이 산화돼서 붉게 녹슬게 돼요. 이게 바로 산화철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산화철 Fe2O3로 된 부분이에요. 철의 산화가 일어나는 걸 알아야 철의 산화가 어떻게 해서 방조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다시 학습지를 보시면 철의 부식은 철이 공기 중에 산소 또는 수분, 철의 부식에 관여하는 물질이 둘이야. 산소 O2와 수분은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어도 수증기여도 가능해. 둘과 만나게 되면 산화되는데, 그래서 붉은색의 녹, Fe2O3, 여기 오타네요. 편집 잘못됐어요. Fe2O3, E는 아래 첨자로 하고, 뒤에 3H2O라고 있는데, 이 점과 3H2O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를 수화물이라고 부르거든. 이 전체를. 이건 꼭 산화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물질들이 존재할 때 주변에 물 분자가 둘러싸인 형태로 고체가 돼. 그러니까 물 속에서 물에 녹는 게 아니라 고체인데 그 안에 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 걸 수화물이라고 하고, 이건 그걸 표시한 거야. 여러분 지금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린 산화철이구나 라고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붉은색의 녹을 만들게 되는데 실험을 해봤어. 실험. 가나다라가 있는데요. 조건들이 있어요. 간은 지금 위에가 열려 있죠. 그러니까 공기와 접촉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물에 담궈놨죠. 물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입구를 막았어요. 그리고 염화칼슘을 넣었어요. 그러면 입구를 막았으니까 일단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다음 염화칼슘을 하는 일이 얘는 수분을 제거해 주는 거야. 물을 제거해 주는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물도 없어. 이런 조건이고. 그다음 단은 입구를 막고 그다음에 기름을 위에 넣어줬어요. 그럼 공기와의 접촉이 차단되겠죠.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태. 그 다음 끓여서 식힌 물. 끓이게 되면 기체는 우리 사이다 먹을 때 생각하면 되는데 차가운 사이다는 탄산이 많이 녹아있지만 미지근해질수록 사이다 속에 들어있는 탄산이 줄어들지. 기체의 용해도라는 건데 기체는 물에 녹아 들어가는 정도가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가 잘 돼. 따라서 물을 끓이면 물속에 녹아있는 기체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 물을 넣어줬으니까 이 물 안에는 여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에 어쨌든 물에 담가놨으니까 물은 있는 상태. 다음 마지막은 못을 기름에 담갔어요. 그럼 여기는 산소도 공급이 안 되고요. 수분도 없죠. 이런 상태예요. 자, 우리가 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산소와 물 두 가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비교하면 이 가나다라 중에서 무엇을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는지 과학탐구 실험 시간에 배웠던 대조군, 실험군에서 조작 변이를 뭘로 잡을 거냐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물의 영향을 확인하고 싶어요. 철의 불식에서 물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싶으면 시험관 가나다라 중에서 어떤 애들을 비교하면 좋을까? 물이 있고 없고를 비교하려면 지금 가와 나를 비교하면 되겠죠. 네. 나에서는 마개를 막음으로써 산소를 차단한 것도 있지만 수증기가 더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어. 하지만 나에서는 요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죠. 네, 여기를 좀 정리를 다시 해야겠다. 나에서는 산소와 물의 유입을 막은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요 안에는 산소는 기존의 산소가 있죠. 그리고 염화칼슘을 넣음으로써 이 안에 들어있던 요 시험관 안에 들어있는 수분은 다 제거한 상태고요. 그래서 가와 나를 비교하면 물의 영향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산소의 영향을 비교하려면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는 애와 산소가 없는 애를 비교해야지. 그거는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는 가와 달을 비교하면 돼요. 달은 입구를 막았고 그 다음 끓여서 식힌 물이니까 그 안엔 산소가 없고 그 다음 물 위에 기름을 넣음으로써 공기와의 접촉을 완전 차단했어. 따라서 이 안에는 산소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녹의 양이 가에서가 제일 많고요. 물은 차단했지만 산소는 조금 있는 상태. 산소는 차단했지만 물은 있는 상태에서는 녹이 조금 쓸었고요. 다음 산소와 물을 완벽히 차단한 라에서는 기름 속에서는 녹이 거의 없었어요. 따라서 부식을 막으려면 산소랑 물 둘 다 차단하면 된다 이거야. 자, 차단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산소랑 물을 차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기름칠을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금이라는 방법을 쓰는 건데, 도금은 철을 다른 금속으로 코팅하는 거야. 도금은 금으로 코팅하거나 은으로 코팅하거나 이렇게 하죠. 자,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철의 부식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철의 부식을 막을 때 도금하는 때는 도금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아니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네, 도금을 통해서도 막을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따라서 페인트나 기름칠을 해서 산소와 수분과 접촉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해볼게요. 우리 교과서 181쪽 이죠, 여기가 아마? 거기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하고요.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한번 찾아볼게요. 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은 항상 반응물 중에 찾아야 된다 그랬어.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반응물에서 찾아야 되고요. 그럼 이 둘 중에 산화되는 건, 즉 산소를 얻는 건 탄소죠. 얘가 산화될 거고, 다음 얘가 산소를 잃고 환원될 거예요. 다음 요 반응도 여기서는 누가 산화돼요? 마그네슘이 MgO로 산화되죠. 그리고 CO2가 C로 산소를 잃고 환원되고 있어요. 네, 됐고 다음 조금만 더 할게요. 잠시만. 다음은 이제 산화환원 반응을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산화환원 반응을 산소에 의해서 봤었거든.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전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자를 얻느냐 잃느냐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보면 한 가지 실험이 있거든. 자, 실험을 간단히 한번 보시면 우리 책에 있는 학습지를 볼게요. 학습지 보세요. 학습지를 보시면 요 반응이야. 먼저 아연판 또는 마그네슘판 둘 다 관계 없어요. 어떤 금속판을 얘가 마그네슘이어도 돼. 둘 중에 한 금속판을 사포로 깨끗이 문질러서 표면이 공기에 접촉하고 있는 것도 다 없애주고, 그리고 얘를
황산구리 수용액에 넣어요. 우리 마그네슘은 Mg, 아연은 Gn, 황산구리는 CuSO4예요. 여기에 넣고 시간이 지났더니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자, 이 표면에 보면 붉은색 녹이 있죠. 붉은색 녹이 아니라 구리. 구리가 붉은색이라는 건 CU 형태라는 거고, 석출이란 말은 용액 속에 있던 애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의 고체로 빠져나오는 걸 다 석출이라고 해요. 그리고 황산구리 수용액은 이때 굉장히 푸른색이었는데 색깔이 옅어졌어요. 푸른색이 옅어졌어요. 자,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황산구리 수용액이 푸른색을 띠는 이유는 이 수용액 속에 Cu2+라고 하는 구리 이온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푸른색이 옅어졌다는 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Cu2+의 수가 감소했다는 거야. 그쵸? 그럼 이 감소된 Cu2+가 어디로 갔냐? 얘가 마그네슘 또는 아연 표면에서 요렇게 구리로 석출된 거죠. 그러니까 용액에 녹아있던 애가 아연판, 마그네슘판 표면에 달라붙어서 석출된 거야.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면, 그때 일어났던 반응은 구리가 Cu2+, 우리 AQ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수용액이에요. 수용액 이건. 그러니까 물에 녹아있는 상태. Cu2+가 물에 녹아있다가 Cu가 된 거야. 이온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기억나나요? 이온이라는 건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간 상태가 이온이야. 또는 원자에서 전자를 얻은 상태가 이온이고요. Cu2+라는 건 얘는 구리 원자에서 전자 두 개가 부족한 상태이거든. 근데 얘가 다시 구리 원자가 됐다는 건 부족했던 만큼의 전자 두 개를 얻어야 돼요. 자, 우리 비교해볼게. 뭘 비교해볼 거냐면, 여기에서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는 걸 환원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산화구리에서 CuO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야. 그럼 얘네들이 결합할 때 금속인 구리는 양이온으로, 비금속인 산소는 음이온으로 존재하고 있거든. 결국 CuO가 Cu가 됐다는 건 Cu2+가 Cu가 됐다는 거랑 같은 뜻이거든. 이걸 우린 뭐라고 불렀어요? 환원이라고 불렀죠. 같은 과정인 거야 지금 여기. Cu2+가 Cu가 됐어요. 따라서 이 과정 역시 어떤 과정이다? 환원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환원 과정이에요. 이때 Cu2+는 전자를 얻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연판 또는 마그네슘을 볼게요. 이때는 전자를 그러면 누가 줬냐가 문제야. 여기 보시면 Cu2+가 Cu가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받았잖아요. 두 개를 받았거든. 이 전자를 누가 줬냐? 그 전자는
여기에 있던 아연판 또는 마그네슘 판이 준 거예요. 금속 판이. 여기에 넣어준 이 판이. 얘가 갖고 있던 전자를 두 개를 내어주면서 얘가 전자 두 개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얘는 전자 두 개 잃어버리는 ZM2+ 또는 Mg2+의 이온이 되지. 자, 반응식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금속 격대를 했던 마그네슘이 전자 두 개를 내놓으면서 Mg2+가 됐어요. 얘도 위에서 우리 했던 반응이야. 봤던 반응인데 여기 있죠. 여기 보면 Mg가 Mg5가 됐어요. 똑같은 맥락으로 Mg5는 역시 Mg2+와 O2-가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그럼 얘는 결국 Mg가 Mg2+가 된 거지. 우리가 Mg가 Mg5로 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산화라고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Mg가 Mg2+ 되는 건 역시 그러면 산화 과정이란 얘기야. 자, 다시 돌아와서 Mg가 Mg2+ 됐어. 이게 산화 반응이고요. 이때 마그네슘은 전자를 내놨죠. 잃는 반응이에요. 자, 정리해보면 금속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고 전자를 내놓고 마그네슘 이온이 됐어요. 여기도 괄호하고 써줄게. 여기다가 마그네슘 이온으로 산화되었다. 다음 구리는 구리 이온이 CO2+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고 금속 구리로 환원되었다. 그럼 우린 산화환원을 지금 두 가지로 정의를 한 거야. 두 가지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잠시만. 네, 옆에다 쓸게요. 산화환원을 여러분 빈칸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산소를 갖고 정의했을 때는 쓸 데가 없어. 잠깐만. 산화와 환원을 산소로 이야기할 때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라고 했고요. 전자의 경우는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산화환원 반응은 아까 우리 지난번에 산소에서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전자를 갖고 얘기할 때도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 반응 자체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기 위해서는 전자를 잃는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 산화되는 물질이 잃은 총 전자수, 여기서는
마그네슘이 잃은 전자수가 2개죠. 마그네슘이 잃은 전자수가 2개니까 구리가 얻은 전자수도 2개다. 이런 뜻이야. 이건 환원되는 물질이 얻은 총 전자수와 항상 같아야 돼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과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과제는 온라인 클래스의 강의 설명에 써 있어요. 카톡에서 오픈 채팅, 1대1 채팅으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검색하셔서, 또는 온라인 클래스에 있는 링크 타고서 들어와서 선생님한테 과제 제출하면 되고, 프로필은 학번 이름으로 좀 해주세요. 과제는 뭘 내냐? 오늘 필기한 내용, 여기 5쪽, 요 중간까지, 여기까지 하고 4쪽에 필기한 내용 플러스 요 밑에 보시면 빈칸이 있죠? 빈칸을 채워보세요. 여러분이 요 판이 지금 설명에는 아연으로 되어 있는데 마그네슘 판이라고 생각하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응, 마그네슘 판 표면에서, 아니 마그네슘 판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마그네슘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시작이 Mg 이렇게 되겠지. 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반응식 쓰고, 그 다음 수용액 속에서는, 수용액 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구리 이온이 있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반응식을 쓴 다음에 이 반응이 무슨 반응인지, 전자를 얻었는지 이런지 씁시다. 얘가 전자를 얻었는지 잃었는지, 그래서 얘가 무슨 반응인지 여기도 쓰고, 전체 반응은 이 반응식을 다 합쳐주면 돼. 합치면 전체 반응은 마그네슘 더하기 CO2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의 왼쪽 다 더하고, 우리 수학에서 하는 거 똑같아요. 화살표의 오른쪽 더해서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도 빈칸 다 채워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돼요.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